이렇게 리얼하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개념 라이브 콜쇼 러브코치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입니다. 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김성입니다. 금요일이 지났어요. 이제 토요일이에요. 지금 토요일 1시가 넘어가고 있죠. 예. 지금까지 잠 못 이루신 분들 있으세요?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주말엔 과연 오늘은 뭘 해야 될 것이냐. 오늘은 누굴 만나지? 오늘은 정말 할 일이 없구나. 이거 정말 고민되거든요. 주말인데도 데이트 할 사람 없고 또 외롭고 아무래도 또 연인 사이다 싸우다 보면은 주말에 또 틀어져서 못 만나고 연락 못하고 고민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 싸우다 보면 전화기 꺼버리는 연애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 시간까지 애가 탑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두 분은 애 타는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애를 태우는 여자 푸른푸른 민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와! 여신. 여러분을 애태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나 선생님하고 저와 함께 한번 2부 한번 진행해볼까요? 자, 바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 누나 선생님 나오셨어요. 선생님? 여러분 저 아시죠? 아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들어드릴 루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2부 시작하면서 저희 성희 씨가 말씀을 참 잘해주셨던 게 어떤 이 주말을 앞두고 있는 어떤 이 고민들. 어떻게 저희가 좀 나누면 될까요? 저희가 나눌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060-808-8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번을 누르실 경우에는 생방송으로 저희와 함께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2번을 누르실 경우에는요, 언제든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3번을 누르실 경우에는요, 연애 코치나 인생 코치나 코치를 원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정확히 코치해 드립니다. 그리고 4번을 누를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이 가능한가요? 그 지정 번호를 가지고 계시는 전문 지정 상담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고민 안고 갖고 이렇게 주무실 필요 전혀 없거든요. 맞습니다. 때로는 어떤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또 말씀 나누기 어려운 그런 어떤 고민의 문제들이 있고 가족 문제이면서도 가족분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마땅한 그 고민의 어떤 종류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좀 가족 문제라서 나누기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러브코치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함께 여러분과 하고 있고요. 생방송을 통해서 빠르게 요거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러브코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희 2부도 계속해서 저희 러브코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고민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 친구가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방송계통의 친구였고 또 신랑분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너무 알콩달콩 왜 운동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랑도 표현하고 많이 사랑해주거든요. 알콩달콩 결혼을 해서 지방으로 시집을 갔는데 지금 임신을 했어요. 초창기였는데 하필 요때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좀 불편하지만 살겠는데 시어머님이 아무래도 살림살이를 많이 하시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집안의 온통 살림살이를 시어머니 스타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임신을 하면 보통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잖아요. 갔어요. 또 서운함이 생겼어요. 가서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없으니까 보고 싶지 빈자리가 크지 했더니 신랑분이 아니 엄마가 있어서 되게 편한데 다 해주고 난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일단 그런 상황에 어울리는 그림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그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좀 찾는 동안 얘기 좀 하세요. 일단은 되게 서운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전 제 친구거든요. 너무 절친한 친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시집을 아직 안 갔기 때문에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들어주고 저는 그리고 내 친구 편이지 남자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편에 서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어떻게 그러셨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나서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상황이 주변 사람들 어떤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딱 맞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민해져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그림 자체도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자, 탄생하면 우리가 아기도 탄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 아기가 탄생을 하면 주변 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나요? 아기한테 가나요? 엄마한테 가나요? 아기요. 아기한테 가죠. 자, 그러면 그때 시어머니도 이제까지 집에 와서 모든 걸 자기 스타일로 맞춰놨을 텐데 그 왕성한 체력들을 아기한테 쏟으실까요? 그래도 역시 집안일에 쏟으실까요? 아기한테 쏟기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자, 그럴 때 하나하나 엄마는 애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된 분들은 그 상황에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기가 불편한 걸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컵이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낮은 곳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네라고 하면 산모가 얘기하는데 누가 그거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나가신다 그러면 시어머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래 얘가 그냥 불편하니까 해줘야지 이러다가 본인도 그런 습관에 같이 물드실 수 있고요. 또 애기한테 모든 정성이 가 있을 테니까 잠깐은 뭐야? 나한테 줄 사랑 왜 일로 다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엄마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한테 모든 사랑이 다 가면서 스트레스가 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가령 지금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에서는요. 모두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지금 여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아기는 다 자란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떤 살림에 대한 부분 또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부분도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집간 지 아직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받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나 이거 친정에서 내지는 내 스타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대로 가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시어머님께서 만일에 살림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면 자신도 이제 막 태어나서 그분한테 하나하나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그런 거 있어요. 왜 자기 물건, 자기가 놓은 자리 이렇게 또 흐트러지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자기의 살림이니까 냉장고도 다 정리해 놓으면 시어머님 오셔가지고 다시 다 정리해 놓고 살림살이도 다 정리해 놓으면 시어머니 스타일로 또 다 정리해 놓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약간 임신 후에 모든 상황이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라는 부분으로 본인 스타일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나면 시어머님도 그 상황의 적점을 찾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옷이 있는 위치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좀 개기 쉬운 위치로 이렇게 해두셨다라는 부분을 시어머니가 만일에 다 헝클해주셨다면 그걸 자신 스타일로 어머니 좀 요게 제가 지금 당장 쓰기가 편해서 요것만 이렇게 해주실래요? 라고 하시면 몸이 불편하니까 그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구할 건 좀 요구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아니 어떻게 그 루나 선생님께 질문 드린 어떤 저희 성희 씨 친구분의 어떤 궁금했던 이런 사항 어떻게 좀 말씀 잘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화해가지고 잘 코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친구분이 전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직접 어떤 저희 루나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중에 저는 가장 와닿는 부분은 어떤 그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을 걸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한 달에 걸쳐서 이야기가 와전되거나, 정작 전달이 되어야 될 중요한 얘기가 빼먹고 전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다이렉트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코치를 해주신다면,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신다면 더 쏙쏙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도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다 터놓고 얘기하고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한테 추천 좀 해야겠네요. 그런데 저는 성희 씨도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는 게 일단은 먼저 결혼을 하신 어떤 친구분의 입장을 함께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은 혹시 나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내 친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나도 겪고 이거 상황 어떻게 하지? 그래서 시집을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걱정만 엄청 쌓여요. 대부분의 어떤 올드미스는 아니고 대부분의 결혼을 좀 미루고 계신 분들 대부분의 걱정이 바로 요 어떤 포인트 때문에 맞아요. 미루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 듣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칭찬도 하지만 불만들이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걸러서 좀 들어야 할까요? 많이 걸러서 들어야 되고요. 네.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쉽거든요. 전체 상황을 다 얘기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언가는 빠져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만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지 마시고 본인 직접 경험하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결혼을 가지고 결혼하면 후회한다는데 나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할 것 같으면 하고 후회하자. 네. 왜 남들보다 뒤처지느냐. 그것도 앞서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2부를 맞이해서 네. 과연 어떤 고민을 안고 전화 주셨는지 저희가 네. 좀 전화를 받고 네. 그 고민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이 시간에 잠 못 이루시고 전화를 주셨나요? 그게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요. 예. 네. 결혼하는 것 때문에. 조금만 크게 얘기를 좀 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일단은 결혼 문제 때문에 전화 주셨다는 네. 거죠? 네. 네, 그게요. 예. 네.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네. 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아직. 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도 말리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 결혼을 좀 빨리 서둘러서 조금 하시고 싶으신 입장이시고. 네, 일단 나이가 아무래도 네. 어리시다 보니까 이 여자분도 어리시면 남자분도 역시 어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남자분들이 어리실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잡혀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능력을 생각하면 여자는 또 생각이 많아지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전화 진짜 잘 주셨습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그 돈이 얼마나 없다는 말씀이세요? 데이트할 돈도 없다는 건 아니시죠?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집을 얻을 돈이나 또는 먹고 살 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 정도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먹고 살 돈은 있으니까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네. 아니, 먹고 살 돈 있으면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도대체. 네. 결혼을 하다 보면 애도 생길 거고. 네. 필요한 돈이 더 배로 많아지잖아요. 아니, 먹고 살 돈이 있다는 얘기는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없어요. 예, 없는데 지금 아기 태어날 걸 미리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아기를 몇 명이나 낳을 생각이신데요? 저는 하나만 낳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3명 정도 낳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평균 정도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죠? 네. 네, 저도 지금 2명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무슨 떼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 만큼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 키워지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애들을 되게 럭셔리하게 뭐 우리 애들은 재벌집 뭐 2세 이상으로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한계가 있으셔서 이제 그만뒀었거든요. 아니,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네. 그 애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걸 그러니까 원할지 안 원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쪽 이제 회사 같이 다니는 언니들이 많잖아요. 네. 저 회사 다니는 많은 언니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솔직히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왜냐면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일도 못 그만두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못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거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이 나를 조금 더 구석으로 몰아서 그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못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상황에 많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어이없는 말이에요. 상황은 지금 본인이 만드시는 거지 그 상황이 꼭 그렇게 주어져서 내가 못한다라는 건 자기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버리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바본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많이 빗대서 지금 본인은 내일 저녁에 먹을 밥이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오늘부터 굶겠다고 하시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죄송하지만 요새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좀 걱정이 많은 건 맞는데, 좀 이제, 사는 거다 보니까, 이제 네. 동거처럼 이제 막 한 번 했다가 그만두고 막 그런 쉬웠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먼저 걱정하시다가 얘기가 옆길로 좀 샜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남자분과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찌 보면 경제적인 거나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뭐였냐면요. 죄송하지만 남자분 어디가 좋아서 사귀고 계신 거예요? 좀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와, 정말 사랑하시네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 남자의 어떤 그 장래성 내지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능력 또는 본인이 물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좋고 다 좋겠지만 이 사람이 무언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머리 IQ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되게 이상한데 좋아하시는 건가요? 되게 이상한 정도는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서는 제가 더 많이 벌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지금 많이 버시는 거지 남자분이 장래성 완전히 없나요?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일을 그러니까 머리로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그 개발적인 거로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생산직 같은 대관 같은 데 다니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좀 걱정되는 거죠, 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는 일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만큼 뭔가 좀 똑부러지지 못한다 싶으니까 그게 좀 걱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냥 결혼만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거든요. 저가 더 걱정을 좀 많이 좀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지금 보여드릴 그림도 어차피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네. 지금 본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판단을 했던 부분, 처음에 판단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많이 모르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귀는 동안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위험한 순간이나 진짜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본 건 아니지 않을까. 네. 즉 진면목이나 그 사람이 정말 멋있어진 때를 아직 본 게 아닌데 이제까지 봤던 모습만 갖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미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 좋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은요. 본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다 좋은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신 그런 단점만 있는 사람을 본인도 깨워주고 뭔가 만들어주고 거기서 뒷바라지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실 만큼의 능력은 본인도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수입이 많다 적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장의 수입이 많다고 해서 본인도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걸 빼고라도 본인도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두 사람의 능력, 상황 어떻게 보면 당장 뭔가 모자르거나 당장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거지 되게 괜찮을 수 있는데 왜 미리 그런 걱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왜 앞서 걱정을 하시느냐고 먼저 여쭤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네. 바보들의 우화,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바보로 내지는 좀 약간 눈이 안 보이는 맨인으로 표현이 네. 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네. 한 줄로 걸어가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분이 인솔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앞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또는 판단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인솔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분이 먼저 쓰러져 있고 연달아 우리 연쇄추돌하는 것처럼 네. 뒤에 걸어가시는 분들도 지금 좀 넘어질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아마 본인이 이전에 앞서 세대가 남자가 이런 상황이고 또는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이렇더라라는 부분의 어떤
상황을 아마 들으셨거나 그런 이야기들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그건 앞선 사람들이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 미숙 내지는 제대로 판단을 못한 또는 지금 본인보다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의 어떤 상황이었을 수 있고요. 본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따라가실 리만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나도 눈이 안 보이나 나도 바본가 이러면서 따라가실 걸 걱정하세요. 본인은 그런 판단력이 없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걱정을 하세요? 그분들은 앞서 그런 상황에서 힘들게 사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뭐가 더 많이 힘든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까지밖에는 못했을 거고 본인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걱정하실 건가요? 아니요. 조금만 더 자신 있게 얘기해 볼게요. 본인 그렇게 멍청한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예요?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또는 뭐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시든 본인은 기쁘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본인은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네. 그리고 남자친구분도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네. 제가 지금 30대인데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20대는 나이가 어린 만큼 능력이 부족한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나이가 차면서 능력도 함께 쌓아가는 거거든요. 저 네. 생각했을 때도 20대 때는 결혼할 정도로 능력 있는 남자가 없어요. 집안이 정말 타고날 정도로 굉장히 부자거나 떵떵거리고 그냥 있어도 돈이 뚝뚝 떨어지는 집안이 아니고서는 그 나이 때는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주위에 네. 보니까 그 사랑으로 뭐든지 헤쳐나가시더라고요. 혹시 이분에게 코치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부분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너무 상황을 계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머리가 좋으시니까 계산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계산보다는 닥쳤을 때 임기응변으로 또는 본인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게 진정한 모험이 되고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이것저것 다 염두에 두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왔더라도 그 상황을 잘 좋게 또는 훌륭하게 헤쳐나가는 게 바로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혜로우실 수 있는 분 같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애가 나중에 정말 돈 많이 드는 걸 해달라고 했을 때 내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이걸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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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희 시청자분 누나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좀 지혜가 좀 샘솟기 시작하시나요? 좀 자신감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상황이 닥치면 먼저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고민을 좀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사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라고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없어질 경우에는 그 사랑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상황 때문에 다 무너진다고. 꼭 사랑으로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전화 주신 저희 시청자분 어떻게 좀 고민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민 해결된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또 저희 루나 선생님 말씀처럼 그 방법으로 이렇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면서 혹시 또 예기치 못하게 좀 네.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로봇코치 또 문의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그 지금 이루고자 원하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잘 되실 수 있도록 저희 로봇코치에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